สวัสดีค่ะ ทุกคน안녕하세요. 방구사댁입니다. 요요나카.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성공하는 3박 4일 태국 여행 코스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승무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태국에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주위에 지인분들이 태국 여행을 갈 때 어떤 코스로 가는 게 효율적이고 또 재미있게 태국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인지 많이들 물어보시곤 해요. 오늘 초스피드로 어떻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지 제가 3박 4일 코스 일정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국 여행 때 갔었던 호텔들 있잖아요. 제가 리뷰를 쭉 했었는데 그 호텔들 그리고 태국에 가면 뭘 먹어야 하는지 이 스팟에서는 이걸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카페들까지 넣어서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3박 4일 일정 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국하기 전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리고 미접종자이신 분들은 PCR 음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 심카드인데요. 물론 내려서 공항이나 아니면 현지에서 그 현지 심카드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리 AIS 심카드나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걸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전인데요. 환전은 내려서 쓸 만큼만 소액만 우리나라에서 먼저 바트로 환전을 한 다음에 5만원권으로 들고 가서 현지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슈퍼리치라든지 바수 등 잘 쳐주는 환전소를 찾아가서 그때그때 바트로 바꿔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항에 도착해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리 투어사나 여행사를 통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로 내려가서 50바트 추가 차지를 내고 미터기를 켜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공항 택시, 그리고 세 번째는 공항철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머물려고 하는 숙소가 공항철도에서 가깝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가장 가성비가 좋고 저렴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태국 택시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서 택시 잡아 타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태국 1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일차 일정의 기준을 낮 시간에 랜딩하는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숙소에 체크인하는 것부터 오후 시간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날 일정, 가장 떨리고 하고 싶은 게 많은 날인데요. 저는 이 첫째 날 숙소로 아속 근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아속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택시를 타시게 되면 약 300~400바 정도 예상이 되고 공항철도를 타신다고 하면 마카산역으로 가서 MRT 페차부리에서 스쿠민역으로 이동하시면 MRT 스쿠민역이 바로 BTS 아속역입니다. 아속역 근처에는 생각보다 가성비 숙소가 굉장히 많아요. 나나나 프롬퐁 있는 지역까지 해서 아속, 나나, 프롬퐁 그쪽 지역에 계신다면 1일차 일정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먼저 가성비 숙소 아르테 호텔을 추천을 드리면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고 바로 터미널 21 푸드코트로 갑니다. 터미널 21 푸드코트로 가서 먹고 싶은 것들을 시켜서 아주 가성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추천드릴 카페는 WWA 카페 또는 프롬퐁 쪽으로 이동해서 아티스 카페,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아속에서 프롬퐁은 BTS로 한정거장인데요.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프롬퐁으로 가서 엠콰티어나 엠포리움, 몰을 구경하신 다음에 그 몰 안에 있는 카페를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카페를 가신 다음에 엠포리움과 엠콰티어를 구경하시고 저는 오아시스 스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롬퐁에서 이동하기에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일단 첫날이니까 그 태국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조금 고급스러운 마사지, 그래서 오아시스 마사지는 스쿰빗 31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지까지 받고 나오면 어느덧 저녁 시간, 해가 저물 시간인데요. 첫째 날 저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었던 쏜통포차나입니다. 쏜통포차나는 원래 뿌파퐁 커리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시푸드나 태국 음식들도 다 맛있으니까 골고루 시켜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첫째 날 일정의 마무리는 방콕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 꼭 즐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루프탑 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녀왔던 피추카 또는 옥타브 메리엇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방콕의 청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통로 근처에는 정말 맛집도 많고 좋은 로컬 바들도 많기 때문에 루프탑 바에서 나와서 이 밤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도 좋고 또 아속 근처에 있는 숙소로 다시 돌아오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 근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일차 일정은 마무리를 할게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2일차 일정인데요. 2일차 일정에는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넣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방콕만 보기에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타야, 아유타야, 수상시장 이렇게 태국에는 반일 투어나 당일 투어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투어 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방콕만 즐기기에도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첫째 날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둘째 날은 하루 정도는 럭셔리 호텔에서 묵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콕 여행, 태국 여행을 정말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 가성비 좋은 곳과 럭셔리한 곳을 섞어서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 취향과 리뷰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갔었던 킴튼말라이 호텔도 새로 생겼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시암 근처에 있어서 위치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제가 묵으면서 만족을 했었던 호텔이어서 이 킴튼말라이 호텔 숙소 체크인을 하는 것으로 2일차 일정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투어 상품 얘기로 돌아가서요. 당일치기나 반일 투어 상품을 계획하셨던 분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파타야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파타야는 가서 1박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당일치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타야로 이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먼저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BTS 에까마이 버스터미널로 가시면 131바트, 약 5,0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쉽게 고속버스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타야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그랩이나 볼트 같은 걸 잡아서 숙소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타야 같은 근교나 투어 상품을 가실 분들은 럭셔리 호텔을 예약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호텔을 쭉 비워놓기에는 비싼 호텔을 체크인하는 게 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럭셔리 호텔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파타야를 다녀오셨거나 투어 상품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둘째 날 저녁 일정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조드페어 야시장입니다. 제가 갔었던 최근에 생긴 야시장인데 요즘 여기는 꼭 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날 숙소가 아송역 근처이다 보니까 MRT 수쿰빈역에서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MRT 팔랑까오역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또 야시장 한 군데는 가줘야 되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센트럴 라마나이, 센트럴 팔랑까오 쇼핑몰 주차장에 가시면은 이 조드페어 야시장 천막의 야경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찍으시면 둘째 날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날 하루 방콕 도심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추천드렸던 킴튼말라이 숙소를 기준으로 해서 둘째 날은 시암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시암 파라곤에서 갔었던 텅사미 쌀국수도 맛있고요. 또 시암 파라곤 지하에 가면 방콕의 맛집을 전부 다 모아놓은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그 푸드코트에 가서 맛집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MK 숙기입니다. 태국의 국민 대표 숙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암에 있는 MK 숙기 골드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쏨땀누아의 본점이 바로 이 시암 근처에 있는데 내가 치킨과 쏨땀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쏨땀누아도 추천을 드릴게요. 또 럭셔리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야간 수영을 즐기시던지 야시장이나 또는 편의점에 가면 태국의 유명한 주전부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맥주도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와서 그 호텔 방에서 럭셔리한 느낌을 호캉스를 즐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3일차입니다. 이 3일차는 약간 마음이 급해요. 이제 내일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차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오프라야강 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 짜오프라야강 근처는 올드타운이랑 가깝기도 하고 좋은 호텔도 굉장히 많고 약간 방콕의 도심과는 좀 다른 정취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방콕 여행이 짧더라도 하루 정도는 이쪽 지역으로 옮겨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물론 강가에 있는 럭셔리 호텔을 이용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너데이 또는 살라라타 마코신처럼 와다룬이 보이는 좀 특별한 호텔에서 하루 정도 묵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갔었던 이너데이, 와다룬을 보면서 잠들 수 있고 눈 뜰 수 있는 곳인데 이 이너데이에서 3일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와다룬이나 왓포를 안 보고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잡으시고 와다룬, 왓포 투어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 카오산로드에 가면은 3대 국수집이 있죠. 카오산로드의 3대 국수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가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아이콘 시암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로컬스럽지는 않고 의리 번쩍한 백화점이에요. 근데 가면 짜오프라야강을 구경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콘 시암의 분수쇼가 유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수쇼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평일인지 주말인지에 따라서 6시 반, 7시, 8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분수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디너 크루즈는 호텔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짜오프라야강의 야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콘 시암에서 커피 맛집으로는 응커피라고 하죠. 물론 태국 커피는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커다랗게 응커피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층으로 가시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인데 디아크, 여기 커피 맛이 정말 좋기 때문에 다크커피에 가서 한번 그 태국 커피의 고소한 맛을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짜오프라야강 근처에서 저녁 일정을 끝내신 분들한테는 마지막 일정, 마지막 날 밤이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저는 재즈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콕에 사실 3대 재즈바에서 유명한 재즈바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랑 남편의 최애 장소는 진짜 유명한 호텔이죠.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 호텔 안에 있는 뱀붓바를 저희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뱀붓바는 재즈 공연이 시작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보다 조금 이르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고급 호텔 안에 있다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으로는 카오산 로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재즈바냐 카오산 로드냐 개인의 취향이나 또는 누구랑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카오산 로드 구경하고 나서는 저희 와다룬 보이는 방 예약을 했잖아요. 와다룬 보시면서 잠든다면 진짜 이 방콕의 마지막 날 밤을 원 없이 느끼면서 후회 없는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일차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 날이에요. 너무 슬프죠? 사실 저는 어느 나라를 여행하던 간에 이 마지막 날은 제가 시간상 또는 위치상 가보지 못했던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념품 쇼핑도 해야 되잖아요. 미처 사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널널하게 비워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사지는 마지막 날까지 뭔가 받아야 약간 뽕 빼는 기분?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마사지 샵이 있다면 마지막 날 하루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들려볼 수 있는 곳으로는 킹타워, 마하나컨 타워 같은 곳도 있는데요. 물론 야경을 보러 갈 수도 있지만 낮에 가서 그 방콕의 전경을 한눈에 보시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었던 곳 또는 하고 싶었던 것들 저장해 놓은 것까지 마치시고 나서 공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념품 쇼핑은 위에 링크로도 넣어놓겠지만은 빅시, 테스코, 고메마켓 이렇게 갈 수 있는 슈퍼마켓도 다양하고요. 또는 태국에서 살 수 있는 기념품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시고 마지막 날까지 알차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무조건 성공하는 3박 4일 여행 코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방콕 도심, 그리고 올드타운이나 짜오프라야강, 나이트 라이프까지 즐길 수 있게 다양하게 구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숙소나 맛집 이외에도 태국에는 정말 가볼 만한 곳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안전하고 재미있게 여행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나 또는 태국 여행에 대한 다른 궁금한 질문들은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와디카.